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입니다. 13장 Wired LAN, 즉 유선 통신망에서의 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랜 표준이 이더넷인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랜, 즉 90% 이상의 랜이 이더넷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더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의 1절 이더넷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랜은 1970년대에 로버트 맥카페와 데이비드 보거에 의해서 개발된 랜 표준인 것입니다. 제록스사, 복사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록스사의 파알로알토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2명의 연구원에 의해서 제안된 시스템인 것입니다. 현재 유선 랜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 규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빛의 매질로 여겨졌던 에테르라는 이름에서 이더넷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은 5레이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13회 1의 1절 IEEE 프로젝트 802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 표준을 주도하는 기관은 IEEE였던 것입니다. IEEE가 대부분의 랜 표준을 프로젝트 802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TCP/IP 인터넷 모델에서 하위 2계층은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프로젝트 802에서 제정한 이더넷 표준은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표준인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랜 표준, 이더넷, 토큰링, 토큰버스 방식 등이 있으나 토큰링, 토큰버스 방식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이더넷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크게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로지컬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더넷 표준은 로지컬 링크 컨트롤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맥, 즉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 관련된 표준인 것입니다. 역시 맥 서브 레이어에 관련된 랜 표준, 이더넷 맥, 토큰링 맥, 토큰버스 맥 등이 존재하나 역시 링형으로 구축되는 네트워크가 현재 없습니다. 버스형으로 네트워크 랜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랜들은 맥 서브 레이어에서 이더넷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이더넷 기술적 특성, 맥 서브 레이어에서의 이더넷의 기술적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의 1의 2절 이더넷 이볼루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표준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4개의 제너레이션, 즉 4세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스탠다드 이더넷, 비트레이트가 10Mbps 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더넷은 패스트 이더넷, 100Mbps 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더넷이 기가빗 이더넷, 1GBps 비트레이트를 갖는 이더넷인 것입니다. 10G라고 하는 10기가빗 이더넷, 비트레이트는 10G, 즉 10GBps가 되는 것입니다. TP 케이블로 구축되는 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 패스트 이더넷 방식인 것입니다.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이더넷 방식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기가빗, 1G 혹은 10G, 10기가빗 이더넷인 것입니다. 표준 이더넷은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의 2절 스탠다드 이더넷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은 오리지널 이더넷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개발된 이더넷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는 10Mbps 입니다.
현재는 대개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으로 랜이 구축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현재 랜을 구축하는 경우에 이더넷 기술이 발전한 100Mbps 혹은 1G 1GBps 혹은 10G 10GBps 이더넷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의 2의 1절 캐릭터리스틱, 즉 스탠다드 이더넷의 기술적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이더넷 프레임 포맷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는 프리앰블 필드인 것입니다. 7바이트로 구성된 필드인 것입니다. 1010이 계속 반복되는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미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처럼 삑뽁 1010이 반복되는 필드인 것입니다. 수신기에게 프레임의 도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신기가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동기 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필드는 SFD 필드인 것입니다. 스타트 프레임 델리미터 필드인 것입니다. 일종의 플래그 필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시작을 알려주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비트 패턴은 프리앰블 필드와 마찬가지로 1010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두 개의 비트만 1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필드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필드와 소스 어드레스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련된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주된 기능은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 델리버리인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 전송을 책임지는 레이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드 어드레스가 부여될 것입니다. 노드 어드레스라는 것은 이더넷 카드 어드레스 또는 맥 어드레스 또는 랜 카드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6바이트로 할당될 것입니다. 타입 부분은 전체 프레임의 길이를 지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전체 프레임 단위를 보통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더넷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프레임의 전체 길이, 즉 다시 말하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길이를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와 패딩 부분입니다. 상위가층에서 내려오는, 즉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내려오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최소 46바이트, 최대 1500바이트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40바이트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나머지 6바이트는 제로로 패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필드 CRC 필드인 것입니다. 4바이트의 표준을 이용하는 CRC 코드가 삽입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더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의 미니멈 랭스, 최소 길이와 맥시멈 랭스, 최대 길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6바이트, 소스 어드레스 6바이트,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지정하는 부분 2바이트, 데이터와 패딩에 관련된 부분 최소 46바이트, 최대 1500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CRC 코드 기록하는 부분 4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 6 더하기 6 더하기 2, 14바이트, 18바이트. 46에다 18을 더하면 64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 64바이트에서 1500바이트 더하면 18바이트 더하면 151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최소 랭스는 64바이트. 이 부분의 최대 랭스는 151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소 지정하는 부분, 랜 카드 어드레스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더넷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주소, 물리적 주소가 기록되는 부분 6바이트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는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특정 소스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유니캐스트, 1대1 통신에서는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1대 특정 닷 통신에서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대 불특정 다수와의 통신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이트에서의 마지막 비트. 마지막 비트가 소스인 경우에는 항상 0인 것입니다.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되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인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유니캐스트인 경우 0, 멀티캐스트인 경우 1이 될 것입니다. 물론 브로드캐스트는 48비트 모두가 1이 되는 것입니다. 13회 2의 2절 어드레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스테이션에는 NIC 카드, 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RAN 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NIC 카드는 스테이션 내부에 장착되는 카드, RAN 카드인 것입니다. 이더넷 어드레스 6바이트로 정의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48비트의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이더넷에 MAC 어드레스 1를 들면 16진수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 3, 4, 5, 6바이트를 표현하고 바이트와 바이트 사이에서는 콜론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통신을 위해서 헥사데시말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가 0이면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가 1이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6바이트 모두가 1이 되는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First byte에서의 LSB, Least Significant Bit가 0이면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1이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example 13의 1입니다. 예제 13의 1은 어드레스가 전송되는 가정, 온라인에서 전송되는 센트, 전송되는 가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4720-1B220822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바이너리를 바꾸면 각각을 4비트로 변환하면 될 것입니다. 바이너리 2진수로 바꾼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드레스가 전송될 때 바이트인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전송될 경우에는 left로부터 right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47이 먼저 전송되고 그 다음에 220,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비트 바이 비트, 비트 단위에서는 right에서 to left, 오른쪽에서 left, 왼쪽으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바이트 단위로 보면 첫 번째 바이트 먼저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 바이트 먼저 전송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바이트 전송될 것입니다. 비트 단위로 보면 오히려 right에서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1이 먼저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 1, 다음 1, 그 다음에 00010, 00010 순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바이트에서도 0 먼저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 0, 0, 0, 0 전송되고 1, 0, 0, 1, 0, 0이 전송될 것입니다. 비트 단위에서는 right에서 left로, 바이트 단위에서는 left에서 right로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예제 13의 2입니다. RAN 카드 어드레스, 즉 NIC 어드레스, MAC 어드레스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드레스 타입을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드레스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를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1인 경우에, 모두 다 헥사데시말로 F로 표현되는 경우는 당연히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일 것입니다. A번 어드레스의 A, 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10, 마지막 비트가 0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드레스에서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비트,
7, 0, 1, 1에서 마지막 비트가 1이기 때문에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으로 랜을 구축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버스형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스타형으로 구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랜, 스탠다드 이더넷으로 구축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에서 지원하는 비트레이트는 10Mbps/s입니다. 너무 느린 것입니다. 최근에 이더넷 기본 패스트 이더넷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레이트가 100Mbps/s인 것입니다. 물론 구축한다고 한다면 일부 예전에 구축하는 방식은 크게 버스형과 스타형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타형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최근에 랜 패스트 이더넷에서는 버스형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 이더넷에서도 역시 스타형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브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형에서는 각각의 스테이션들을 내부 스위치로 연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스타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전송 매체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인 것입니다. 전화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형으로 예전에 이더넷 방식의 랜을 구축할 경우에 동축 케이블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씬6 동축 케이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일부 사용되었던 방식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그 자체를 현재는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3의 2의 3 액세스 메소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 중 맥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프로토콜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랜에 연결된 스테이션들이 프레임을 전송하면 모든 스테이션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스테이션들은 자신의 어드레스와 프레임의 어드레스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전송되어 온 프레임이라면 수신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전송 매체를 모든 스테이션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세스 메소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디움 매체를 구분하는 액세스 방식. 스탠다드 이더넷에서 사용됐던 방식은 원 퍼시스턴트, 원 지속성 전략을 이용하는 CSMA CD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맥 방식 중에 하나, 유선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 CSMA CD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13의 2의 4절 스탠다드 이더넷을 구현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랜이 구현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표준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일부 예전에 구현했던 방식들인 것입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방식,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 base 5 방식, 10 base 2 방식, 10 base T 방식, 10 base F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랜 구축 방식에서 사용되는 전송 매체 10 base 5 방식에서는 thick coaxial 케이블, 두꺼운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0 base 2 방식에서는 thin coaxial 케이블, 얇은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T 방식에서는 twist pair 케이블, TP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F 방식은 fiber optic 케이블,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랜의 최대 길이는 500m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감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랜의 최대 길이 C 케이블보다는 짧을 것입니다. 당연히 C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5m. TP 케이블, 동축 케이블보다는 더 길이가 짧아야 될 것입니다. 100m인 것입니다.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광 신호인 경우에는 감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랜의 길이가 길어도 되는 것입니다. 약 2km 정도의 랜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에서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코딩하는 방식, 맨체스터 코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으로 랜을 구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인코딩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비트레이트는 10Mbps/s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전송 매체 TP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파이버 옵틱 케이블, 강 케이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TP 케이블과 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코딩, 즉 라인 인코딩, 라인 코딩 방식으로는 맨체스터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디코딩 방식, 맨체스터 방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바꿀 경우에 1인 경우에는 하이에서 로우로, 0인 경우에는 로우에서 하이로 항상 비트 중간에서 변화하게 하는 방식이 바로 맨체스터 인코딩 또는 디코딩 방식인 것입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고안한 라인 코딩 방식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0base5 방식의 스탠다드 이더넷 구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base5, 즉 다시 말하면 비트레이트가 10Mbps/s인 것입니다. 베이스 밴드를 그대로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랜의 최대 길이는 500m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10base5 방식은 항상 버스형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각각의 버스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송 매체에 스테이션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트랜시버를 통해서, 즉 트랜스미터 앤 레시버의 합성어 트랜시버를 통해서 프레임이 수신되기도 하고 프레임이 전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 케이블과 스테이션 사이의 거리는 50m로 제한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물론 SIG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했을 경우에 전체 랜의 길이는 500m라는 것입니다. 케이블 끝단에는 탭이 씌워져 있을 것입니다. 전기 신호의 반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base2 방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base2, 10 역시 비트레이트는 10Mbps/s인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그대로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랜의 전체 길이는 185m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약 200m라는 것입니다. 케이블의 길이 185m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역시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동축 케이블의 각각의 스테이션들을 연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케이블 끝단에는 탭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base-T 방식의 이더넷 구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트레이트는 스탠다드 이더넷에서는 공통적으로 10Mbps/s인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대역 그대로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송 매체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0base-T 방식은 스타형으로 구축하는 랜 방식인 것입니다. 헙이 있는 것입니다. 헙에 RJ45 잭이 있는 것입니다. RJ45 잭을 이용해서 헙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10base-F 방식의 이더넷 구현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헙을 이용하는 스타형 방식으로 구현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로서 파이버 옵틱 케이블, 한 쌍의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비트레이트가 10Mbps/s인 랜을 구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안인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신호 변조 없이 그대로 디지털 신호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송 매체로서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으로의 랜 구현에서 그와 관련된 특성들 정의한 부분입니다. 전송 매체 10base-5 방식에서는 코엑셜 케이블, SIG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0base-2 방식에서는 SYN 코엑셜 케이블,
10 베이스 T 방식에서는 UTP, 10 베이스 F 방식에서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맥시멈 랜의 길이는 500m, 185m, 100m, 2000m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라인 코딩 방식, 라인 인코딩 방식 모두 다 맨체스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의 변화, 체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탠다드 이더넷 방식은 스위치드 이더넷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버스형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형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되는 스위칭 장비는 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헙과 스테이션을 직접 1대1로 TP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케이블은 UTP일 것입니다. 1대1 연결인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 헙과 스테이션 간의 1대1 연결. 이 해선의 밴드 입스는 두 개의 스테이션이, 두 개의 노드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형처럼 하나의 전송 매체를 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스테이션이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충돌 영역이 N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든 랜은 스타형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풀 더플릭스 스위치드 이더넷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풀 더플릭스 전 이중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도 동시에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스타형의 이더넷 랜입니다. 스위칭 장비를 통해서 많은 스테이션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송 매체가 2채널로 구분될 수 있다면 동시에 트랜스밋, 전송할 수도 있고 프레임을 수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위치드 네트워크, 즉 스타형 네트워크에서는 CSMA/CD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CSMA/CD라는 것은 버스형과 같은 랜에서 전송 매체를 모든 스테이션들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각각의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 매체의 전류의 흐름 여부, 캐리어 센싱을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 프레임을 전송하고 만약에 콜로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스테이션에게 잼 신호로 알려주고 다시 리트랜스미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위칭 장비와 스테이션 사이에 1대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A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B 스테이션이 동시에 프레임을 전송해도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형의 스위치드 이더넷 방식의 랜에서는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맥 서브 레이어의 기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만 하는 새로운 부계층이 서브 레이어가 맥 레이어와 LLC 레이어 사이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13의 3절 패스트 이더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더넷은 빅 점프를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100Mbps/s로 스탠다드 이더넷보다 10배 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탠다드 이더넷을 패스트 이더넷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 이더넷의 디자이너들, 즉 설계자들은 스탠다드 이더넷과의 컴패터블,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맥 서브레이어는 언체인지드, 변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탠다드 이더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비트레이트 부분, 트랜스미션 레이트 부분은 크게 변화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Mbps/s로 비트레이트를 크게 높이게 된 것입니다. 13의 3의 1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하면 패스트 이더넷에서의 인코딩을 살펴보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패스트 이더넷에서는 비트레이트가 100Mbps/s로 상향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00Mbps/s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레이어의 기술적 특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패스트 이더넷을 구축하는 방법 100 base TX 방식, FX 방식, T4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TX 방식과 T4 방식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FX 방식은 파이버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TX 방식에서 인코딩 방식으로서, 즉 다시 말하면 라인 코딩 방식으로서 두 개의 방식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FOB, OB, 인코더, 즉 다시 말하면 4비트의 데이터를 5비트의 데이터로 바꾸는 부분, 1이 지속되거나 0이 지속되는 부분에 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 코딩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과 MLT 3라인 코딩 방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입력 라인은 25Mbps 라인 4개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출력 라인 역시 25Mbps 라인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총 100Mbps, 100Mbps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비교적 양질의 카테고리 5의 UTP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UTP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 3의 UTP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 5보다는 품질이 비교적 하향되어 있는 UTP 케이블을 사용하는 표준을 하나 설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방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5의 UTP나 카테고리 3의 UTP가 가격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TP 케이블, 즉 UTP 케이블로서 패스트 이더넷을 구축할 경우 모두 카테고리 5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스트 이더넷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라인 코딩 방식, FOB, OB 라인 코딩 방식, 블록 코딩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NRG-I 라인 코딩 방식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라인 코딩 부분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블록 코딩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비교적 단순한 라인 코딩 기법을 하나 병합해서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비트레이트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카테고리 5의 UTP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카테고리 3의 UTP를 이용하는 방식, 물론 해선수가 4개의 해선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3 UTP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패스트 이더넷 구현에 관련된 내용 정리한 부분입니다.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00 base TX 방식, FX 방식, T4 방식. 각각 사용하는 전송 매체는 STP, 파이버, UTP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STP는 카테고리 5의 UTP로 대체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medium length 랜의 최대 길이는 100m, 185m, 100m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가 제일 length가 길을 것입니다. 와이어 2회선 쓰고 역시 2회선 100 베이스 티퍼 방식에서는 회선이 4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 기술에 넣었습니다. FOB, OB 더하기 MLT3 같이 병합해서 쓰는 방식인 것입니다. FOB, OB, NRGI 2개 같이 병합해서 쓰는 방식 8B, 6T를 2개 병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근에 패스트 이더넷 방식은 카테고리 5의 UTP를 이용한 100 베이스 TX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의 4절 기가빗 이더넷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트레이트 즉 데이터 레이트가 하이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가빗 이더넷 프로토콜에서는 1000Mbps, 즉 1GBps가 비트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IEEE 커뮤니티에서는 문서 표준 번호로서 기가빗 이더넷을 스탠다드 802.3G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빗 이더넷의 주요 목표, 데이터 레이트, 비트 레이트를 1GBps로 상향 조정,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드레스 랭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포맷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역시 프레임의 랭스, 맥시멈, 미니멈 랭스도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단지 비트레이트만 1GBps로 상향 조정된 이더넷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13의 4의 1 맥 서브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하면서 주요 사항은 맥 서브레이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맥 서브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환성을 유지한 것입니다. 기가빗 이더넷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미디움, 액세스 측면에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 방식과 홀 더플릭스 방식인 것입니다. 반 이중 방식과 홀, 전 이중 방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가빗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하프 더플릭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첩에 관계없이 동시에 프레임을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는 기가빗 이더넷이 최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프 더플릭스 모드는 이그노, 무시가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13의 4의 2절 기가빗 이더넷에서의 피지컬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더 복잡해진 것입니다. 베스트 이더넷이나 스탠다드 이더넷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띌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를 기가빗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할 경우에 대부분은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할 수 있는 표준도 제공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것입니다. 파이버 옵틱 케이블 두 회선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선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4개의 회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부분 1000 베이스 SX 방식, LX 방식, CX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CX, LX, SX는 광 케이블의 종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입력 회선으로 8회선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회선이 갖고 있는 비트레이트는 125Mbps가 되는 것입니다. 출력 회선 역시 8회선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5Mbps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GBps가 되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 코딩과 NRG 라인 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비트를 10비트로 변환하는 블록 코딩을 거친 후에 다시 그 결과를 NRG 라인 방식으로 인코딩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수신단 역시 NRG 라인 인코딩, 디코딩 한 후에 다시 블록 디코딩을 하면 원래의 데이터를 수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빗 이더넷 구현에 관련된 내용 요약한 부분입니다.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하는 방법,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000 베이스 T 방식, CX 방식, LX 방식, SX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T 방식은 TP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 UTP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4회선을 사용하는 방식. 기가빗 이더넷이 TP 케이블로 구축되는 경우는 없는 경우입니다. CX 방식, STP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2회선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STP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물론 STP는 현재 잘 생산도 안 하고 있지만 카테고리 5의 UTP를 사용할 것입니다.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TP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축할 것입니다. Long Wave Fiber, 즉 장파장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Short Wave Fiber, 단파장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장파장과 단파장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Medium Length 랜의 길이가 5000m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hort Wave에서는 이에 반해서 550m로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랜은 1000 base LX 방식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2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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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선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각각의 라인 코딩 기법에 관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세 가지 방식에서는 8B, 10B, 8비트를 10비트로, 10비트로 바꾸는 블록 코딩과 비교적 단순한 NRG 라인 코딩 방식을 결합해서 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TP 케이블을 사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축할 때는 4D PAM5 방식의 라인 코딩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13회 5절 10기가빗 이더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더넷 분야에서 새로운 다른 시각이 하나 생성된 것입니다. 비트레이트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통신 영역을 확장시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더넷을 이용해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 네트워크, 즉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맨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부분, 역시 통신 영역, 커버러지 디스턴스를 익스텐드 확장시키는 부분이 이더넷 분야에서 항상 생성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더넷은 맨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랜에도 적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IEEE 커미티에서는 10기가빗 이더넷을 802.3A2로 디파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회 5회 1절 10기가빗 이더넷의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기가빗 이더넷은 풀 더플릭스 모드로 작동할 것입니다. 10기가빗 이더넷에서는 CSMA CD, MAC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0기가빗 이더넷 역시 스위치드로 랜인 것입니다. 스타형으로 구현되는 스위치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CSMA CD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식으로 10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기가 베이스 SR 방식, LR 방식, EW 방식, X4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용어에 대한 내용 아랫부분에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기가빗 이더넷의 구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현 방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10G 베이스 SR 방식, LR 방식, EW 방식, X4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식 모두에서 전송 매체로서 광 케이블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용되는 광 케이블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850나노메타, 1310나노메타, 1310나노메타 각각의 광 케이블에서 전송되는 광신호의 파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랜의 전체 길이 300m, 10km, 40km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m에서 10km까지 구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회선은 모든 방식에서 동일하게 두 개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식에서 사용되는 라인 코딩 방식, 대부분이 블록 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